직업이요? 유전공학자. 저는 의사예요. 요리사요. 공무원이요. 간호사요. 파일럿이요. 건축가요. 소설가요. 농구 선수. IT 프로그래머요. 외교관이요. 수학자요. 과학자요. 일러스트레이터요. 개그맨이요. 변호사요. 아나운서요. 항공정비사요.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상당수의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이 방황한다. 70년 전통 전남 순천여고에서는 진로의 가치에 눈뜨게 하는 수업이 한창이다. 지금 보면 칸이 나의 할당 금액이 있고 진로 수업의 주제는 가치관 경매. 가치관 경매 수업은 물건을 경매하듯 직업에 대한 가치를 결정해보는 수업이다. 지식에다가도 얼마 쓸 거야. 쓸 수 있겠죠. 진로 수업은 진로 진학을 총괄하는 진로교사들이 담당하며 진로교사는 진로와 직업교과나 비교과로도 진로 지도를 한다. 수업은 직업 가치관 목록에 각자 생각하는 금액을 적고 경매를 통해 낙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5만 원. 다른 사람 안 낙찰한 거야. 그 얼마에 낙찰됐어요? 15만 원 낙찰됐죠. 그러니까 15만 원 샀잖아. 가치관을 자기 가치관을 찾아가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가령 검사를 통해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친구와 토론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에는 일단 흥미 있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업 중에 하나가 이 가치관 경매 수업입니다. 돈, 명예, 지식, 조별로 낙찰되는 소리에 교실이 떠나갈 듯하다. 26 낙찰했습니다. 자신이 배정한 금액과 낙찰된 금액을 비교해보면서 스스로 직업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애들하고 함께 서로 가치관을 의논하면서 경매를 하니까 친구들의 가치관도 알 수 있고 제 가치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바른 가치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 감정, 행동에 대한 이해 능력이 필요하다. 자기 이해는 자존감과도 직결되며 인문학 강좌나 템플스테이와 같은 자기 성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향상된다. 진로 선택에서 좋아하는 것, 흥미, 잘하는 것, 적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지도해보면, 상담을 해보면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결정할 때 그 결정적인 기준 중에 하나를 가치관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치관 문제가 진로 수업에서 결코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이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유스 호스텔에서는 매년 동기부여를 위한 진로 캠프가 열린다. 진로 교육에 있어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효과적인 동기부여 방법 중 하나는 관심 분야의 종사자들을 만나 피부로 느껴보는 것이다. 진로 교육이 시행되는 학교에서는 이미 다양한 분야의 직업인을 초빙해 특강을 열고 있다. 이곳에 모인 학생들은 기자라는 직업에 관심과 뜻을 두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갑자기 달라지는 회의감은 없었을까? 그럼 무명시 기간을 어떻게 보내겠고 그동안 어떤 심정이 어땠나? 이 사이즈는 섭섭하단 말이야. 기자라면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학생들은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를 점검해 보게 된다. 다른 징크스나 아니면 그 런던 올림픽에서 있었던 기억에 남는 해프닝을 말씀. 인터뷰 때 얘기했듯이 진로 교육에 있어 학생들의 동기부여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참가하기 전에는 제가 뭐 이런 거에 하면은 뭐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여기에 오면서부터
이게 적합하고 재밌구나 뭐 이런 걸 느끼게 됐죠. 여기 와서. 전에는 사실 기자 내가 하고는 싶은데 진짜 내가 막 사람 인터뷰하고 아이템을 찾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이렇게 불확실성이 강했는데 하고 나서 이게 참 재밌고 나랑 좀 맞는 것 같다라는 확신이 생겨서 꿈이 확실히 확고해진 것 같아요. 청주공업고등학교는 마이크로 기계기술과 항공산업기술과 등 모두 6개의 과가 있다. 대학 가서 공부하다 보면 특성화고등학교의 기본 방침은 선취업 후진학. 접목하려고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하고 와서 다시 산업대학에 이렇게 다녔다가 다시 시험 받고 들어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 1학년들은 학기가 끝날 때쯤 취업과 진학을 선택하게 된다.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선택한 과에 비전을 제시하고 보다 실질적인 진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애들이 이제 이미 이 학교를 올 때 어느 정도의 과를 선택을 하고 또 그와 관련돼서 진로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선택한 과에 대한 어떤 진학이라든가 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우선 이제 수업에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그 실습 과정 혹은 이제 기업체 체험이라든가 다양한 체험을 통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수업에 같이 가미시켜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키포인트를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학을 해도 취업이 잘 안 되는 게 되게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특성화고 와서 취업을 해서 경력을 쌓고 또 경력을 쌓아가면서 또 집위도 올라가고 그런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는 여기 대학을 진학하려고 들어왔었는데 진로 수업을 받으면서 꼭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취업을 함으로써 나중에 대학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요즘 등록금도 비싼데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로 도우미 그 결정을 하는데 많이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진로 교육은 자기 이해와 더불어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도 수반돼야 한다. 종장 뭐냐면 적어도 이런 스타입니다. 이게 그 군대에서 보면은 1스타, 2스타 이런 거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 되는데요. 삼성 라이온. 평소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지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인다. 박태환. 스포츠와 관련된 직업이 얼마나 많고 세분화되어 있는지 알게 됐다. 스포츠면 스포츠, 아니면은 뭐 경제면 경제, 아니면 정치면 정치 이런 분야를 굉장히 세분에 분류해 놓습니다. 분류해 놓으면 그쪽에 모아 놓으면 그쪽에 학생들이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 그 정보를 다 제공해 주는 거죠. 그 정보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이렇게 모아 놓습니다. 10,000개 이상의 직업이 있음에도 학생들이 아는 직업은 20-30개 정도뿐. 수업을 통해 직업의 신세계가 열리면 학생들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 있는지 찾아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항상 다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다치면 이렇게 치료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물리치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 관련 분야의 사람들이 인터뷰한 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게 됨으로써 제가 좀 더 이렇게 그 사람들이 겪었던 거나 이런 또 사연들이나 또 이렇게 하게 된 계기 등을 통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배우는 것도 많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말하는 거에서 저희가 그쪽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또 더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들으니까요. 제가 하고 싶었던 직업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게 돼서 구체적으로 점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많은 자격증,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청주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공간, 동아리방이다. 동아리 활동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희망 직업을 구체화시키는 원동력이다. 이런 것처럼 이런 거 이렇게 잘라 안 보이게.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설계, 기능, 디자인, 조형 등 공동 작업을 하다 보니 협동심도 키워지고 시너지 효과도 난다. 대회에 출전해서 수상의 기쁨도 맛봤다.
분야의 최고가 되겠다는 욕심도 생겼다. 기능 영재 동아리 활동으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선택한 진로에 대한 목표의식이 더 뚜렷해졌다는 점이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요, 주변 친구들하고 같이 의견도 나누고 설계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할 수 있어가지고 나중에 취업을 해서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전의 충남여자중학교를 찾았다. 충남여중은 진로와 직업을 교과로 채택한 학교다. 그때는 좀 격렬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건데. 오늘 진로 수업의 주제는 직업 탐색. 그래서 앞에 왼쪽에 앉은 친구들이 모둠장을 할래? 아니면 희망자가 모둠장을 할까? 네, 1분장 누가 할래요? IM 그라운드 직업 선택이. 나는 건축가. 말했어. 곰다리 네 다리 곰다리 네 다리 세 다리 두 다리 여섯 다리 야. 한 사례를 저마다의 꿈 이야기를 펼치기도 한다. 꿈 발표 대회는 꿈 설계, 꿈을 이룬 사람 등 창의적 주제를 선정해 3분 내외로 발표한다. 직업 계단의 형태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계단에 저희 학교는 결국 중학생 시기가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우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업 세계가 어떻게 변화해가는가를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진로 의사결정이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애들 하고 싶다 잘한다. 직업 카드를 통해 세상의 다양한 직업을 알게 되고 이색 직업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 훌륭한 국제경찰이 될 것이다. 좀 꿈에 관한 강박감이 있었는데 진로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것도 없어지고 좀 더 많은 직업을 알게 됐어요. 그 이색 직업, 그 처음 듣는 직업을, 새로운 직업을 알게 되는 시간이 가장 재밌었고 기억에 남아요. 어떤 형태의 수업을 해야 학생들이 진로에 더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될까?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의 과제물이나 흥미 유형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다. 진로 탐색 최적기의 학생들에게 최상의 진로 수업을 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네, 아시다시피 진로 수업은 평가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소홀히 생각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자유롭게 생각하는 쪽으로 비중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수업이 제일 좋은 수업이라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걸 통해서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우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동기유발 방법은 좀 많이 고안을 하시긴 하셔야 될 겁니다. 진로 체험의 날 주간에는 전교생이 진로 체험 활동을 한다. 미래의 명함 만들기, 꿈에 묻히게, 가상직업 추천서 쓰기 등 전교생이 1인 한 종목 이상 참여해 자신의 꿈에 대한 목표의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유망직업 소개, 이색직업 탐색, 우리 반 꿈소리 등 진로 및 직업과 관계된 정보를 알리는 진로정보신문 만들기는 서너 명이 짝을 이뤄 팀별로 참가해야 한다. 이거는 나의 꿈이 아닌 다른 정보들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행사 후에는 학생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종목별 시상과 함께 우수작품을 전시한다. 앞으로 제가 나아갈 방향에서 이 그림을 보면서 희망을 얻고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로 페스티벌이 있는 날 온 학교가 술렁거린다. 연성중학교에서는 창의체험 활동으로 진로 지도를 하고 있다. 페스티벌은 자기이해 과정과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데 학생과 선생님 간의 협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전시, 시연, 체험 형태로 운영한다. 저는 평소 수업할 때 애들이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꿈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하기를 주저하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애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만 열심히 들으면 무언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막연히 생각하는 그런 걸 좀 고쳐주고자 저 교장 선생님이랑 의논해서 이제 함께 찾아보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로 탐색 동아리를 초점에 맞춰서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연성중학교 학생들에게 동아리 활동은 일종의 진로를 찾아가는 탐색기와 같다. 적성과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매년 동아리를 바꿀 수 있고 스스로 만족하면 3년 동안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해도 된다. 저희 부모님도 요리하시는 걸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봐서 이제 저도 계속 그걸 접하다 보니까 요리사라는 꿈을 갖게 됐어요. 여러 가지 진로들 제가 모르던 직업들도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그런 거 생각해 볼 때 더 많은 것들을 폭 넓게 이렇게 생각해 보죠. 뜻하지 않은 곳에서 자신의 진로를 발견하기도 한다. 봉사활동이라든가 공부를 해도 경상고 이일주 선생님은 봉사활동도 진로 수업의 연장선이라 생각한다.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경산 시민 공동체를 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진로를 스스로 찾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세상을 보는 눈과 태도는 달라지게 마련이다. 숲풀 속이나 그런 데 있는 쓰레기는 줍기가 힘들어가지고 못 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좀 쉽게 쓰레기를 주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 기계공학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계속하면서 환경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깨끗한 환경 근처에 있는 영남대 기숙사처럼 이렇게 자연에 어울리고 멋있는 건물을 짓고 싶어서 이렇게 건축 설계사의 꿈을 꾸게 됐어요. 그 진로는 결국은 진학입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진학을 하죠. 진학을 하는데 이 진로 시간에 이 학과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면 별로 그 의미가 없는 거죠. 학생들이 궁금한 것은 자기가 어느 대학에 가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로 시간이 다뤄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이렇게 그 살아있는 진로 수업을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로를 탐색할 때 빠져선 안 될 것이 입시 정보와 학과에 대한 정보 탐색이다. 그래 인사를 해라. 여기 그 우리 학교 작년에 그 영남대학교 그 천마인재학부에 간 김문식 선생님. 아주 오늘 그 좋은 자리인 것 같아. 니들 잘 왔고 그냥 내가 학교 선배니까 편하게 하고 그냥 좀 도움될 만한 거 최대한 내가 아는 거 말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이게 천마아트센터 여기 오려면 등급을 대충 어느 정도로 맞춰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근데 영대마다 과가 다 다른데 우리 과는 수시 최저 등급이 좀 많이 높거든. 최신성, 정확성, 신뢰성은 진학 정보의 필수 요소. 학교에서 교육을 하면 그게 이제 현실감이 없습니다. 현실감이 없고 살아있지를 못합니다. 근데 막상 선배들이나 막상 대학에 와서 이렇게 해보면 아이들이 피부로 느끼고 몸으로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진로 개발하는데 굉장히 잘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학생들한테. 그리고 내신 관리, 학과나 대학 선택의 기준 등 선배가 들려주는 학교와 학과 정보가 귀에 쏙쏙 들어온다. 걸어봤거든. 과가 모바일 관련으로? 네, 그쪽이라서. 왜 모바일 관련 가려고 해? 요즘 전망이 밝다고 해야 되나? 네 특성하고는 관계없나? 예. 전망 밝아서? 예.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 애들 보면 서울대 가고도 후회하는 애들 많다. 자기랑 안 맞은 과를 가면. 내가 고딩 때는 그냥 대학교만 좋게 가면 된다 라고 생각 너희도 다 하잖아. 담임쌤도 솔직히. 비록 선배와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후배들에겐 깊은 여운을 남겼다. 저는 제 진로가 막연히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저는 대충 전망 밝은 직업만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돈 많이 벌려고. 근데 선배 얘기를 들으니까요. 전망만 밝은 직업 말고 제가 원하는 직업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더 미래가 밝아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로에 대해서요. 조금 더 제가 좀 깊게 생각할 수 있고 좀 성적이나 그런 게 궁금했던 것도 좀 풀려서 좋고 앞으로 공부해 나갈 방향을 좀 얻은 것 같아요.
순천여고에서는 희망직업과 관련 분야 롤모델을 탐색 발표하는 수업이 진행 중이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의사가 되기에 꼭 롤모델 발표 수업은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속한다. 닮고 싶은 롤모델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미래를 현실로 받아들였다는 뜻이 된다. 진로 디자인에서 롤모델을 중시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꿈을 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가 꿈의 종착점이랄지 이런 나침판이랄지 또 등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등대와 같은 역할을 또는 종착점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롤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단점이나 또는 생활 습관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그걸 배우고 그걸 닮아가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자기 진로를 준비해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로 디자인에는 성공한 직업인과의 만남, 자기소개서 쓰기, 대입제도 파악 등도 포함된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코코 샤넬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제가 꿈이 화장품 연구원이니까 직접 그런데도 막 화장품 개발하는 그런 것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특성화고등학교니까 취업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고 아이들이 공기업을 가든 대기업을 가든 뭐 중소기업을 가든 거기에 맞춤형으로 1:1 면접 지도 혹은 자기소개서 작성 다양한 취업을 위해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맞게끔 거기에 맞춰서 1:1로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를 필요로 하는 건지 그리고 내가 꼭 들어가고 싶다면 전화를 해서 담당자 바꿔달라고 해서 혹시나 늦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미리 얘기를 해야 된다고. 사회초년병이 갖춰야 할 직장 예절과 인성교육은 기본. 경청하는 능력, 그다음에 상대를 설득하는 부분들, 그거를 논리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평가를 면접관이 하는데 실제로 상대방 공사, 일반 기업 등 면접을 앞둔 기업의 취업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질문을 뽑아 맞춤형 모의 면접도 실시하고 있다. 면접관한테 양쪽으로 다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시선을 일단 제가 아직 고등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진로 선생님께서 딱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잡아주시고 실전에 면접이나 필기시험을 볼 때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좋다, 어떤 책을 보는 것이 더 좋다 그런 것을 바로바로 잡아주셨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맞춤형 진로 지도를 위해 학생들 개개인의 진로에 관한 자료가 총망라된 진로 포트폴리오가 유용하게 쓰인다. 진로 포트폴리오는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개발함으로써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된다. 진로 탐색 검사,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인증서, 자격증 등 진로 이력 관리를 보면 직업에 대한 비전과 목표, 업무 실행 능력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진로 교육에 있어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쏟아내는 김선구 선생님. 그는 평소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강조한다. 진로, 직업, 학과 등 진로 관련 권장 도서 135권을 제공해 진로 독후감 대회를 여는 등 정보 중심의 진로 활동을 제공하고 성찰이 있는 진로 캠프와 작가의 삶을 이해하는 문학 기행 등 성찰과 체험 중심의 진로 교육에도 역량을 집중시켰다. 1학년 대상으로 실시한 단위학교 프로그램 워크북 꿈지라 꿈틀 수업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진로 계획과 준비가 궤도에 올랐다면 실행에 옮겨야 한다. 실행이란 자기소개서, 동아리 활동 등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며 포트폴리오를 완성해가는 과정을 말한다. 중앙박물관에 그러면 체험학습을 하게 된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었으며 주제, 내용, 글쓰기 방향 등 진로교사의 조언을 듣고 학생들은 에듀팟을 이용해 소신껏 워크북이나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간다. 이런 과정은 학생들에게 성취감과 자존감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고 그게 한 번 지나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글로 남기니까 더 나중에도 추억도 되고 그리고 이게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제
꿈이 중간에 변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래도 좋아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막 보면 뿌듯해요. 진로 진학 프로그램 모범학교인 서울자양고등학교. 이 학교의 진로 수업에도 포트폴리오가 등장한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전교생 약 1000여 명의 나의 진로 이야기를 파일로 작업한다는 점이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포트폴리오는 활동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고 활동 후 소감과 활동을 통해 배우게 된 내용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적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학과에 대한 이해와 학습 목표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야 한다. 미래 직업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뭘 잘하고 취미가 뭐고 특기가 뭔지 좀 알게 되었고 제 자존감에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진로 이야기 책을 써서 컴퓨터에 입력함으로써 저의 생활 기록부에도 도움이 되고 제가 저의 진로도 찾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서 이 진로 이야기 책을 작성하는 게 제일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교생 1000여 명의 진로 이력을 총괄하는 윤미향 선생님은 나의 진로 이야기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역할을 더 확대시켜 볼 계획이다. 그 모든 자기 적성, 진로, 흥미 이런 것들을 다 파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자기가 희망이 뭔지, 적성이 뭔지 다 입력하고 나중에 여기에 성적 자료까지 다 넣고 향후 어느 대학에 입학했나, 어디 취업했나. 결국 이 아이 전생의 그 토탈 커리어를 다 이렇게 파일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더 나아가 꿈이 현실이 되는 그 길에 서 있는 이가 바로 진로 교사들이다. 꿈이 무르익도록 해가 되고 바람이 되고 오늘도 대한민국 진로 교사들은 청소년들의 미래에 희망을 쏜다. 저는 아이들이 자기가 행복해하는 일을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자기가 행복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마지막에는 분명히 성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으로 대학과 학과가 결정될진 몰라도 행복까지 결정해주진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진로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다. 청소년 스스로 흥미와 적성을 깨우고 자존감을 향상시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진로 교사는 방향키가 되고 진로 수업은 자양분이 돼야 한다.